안녕하세요, 코인 트레이더입니다. 네, 오늘 이번 시간에는 비트코인의 현재 시장의 흐름 짧게 알아보고 가장 중요한 코인 차트를 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엘리엇 파동 카운팅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하락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카운트 방법은 5파로 떨어지고 3파 오르고 5파로 떨어지는 535 하락형이고요. 두 번째로는 335라고 335로 떨어진 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삼각수렴 형태로 33333이 있는데요. 33333 이라 그래서 다시 쓰겠습니다. 33333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세 개로 떨어지고 세 번으로 오르고 다시 세 번으로 떨어지고 세 번으로 또 이제 오르고 세 번으로 떨어집니다. 이런 형태인데 여기서 보시면 A, B, C, D 이 형태로 왔다가 네 이제 상승하거나 이제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하락장은 535, 335, 33333 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이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535, 335, 33333 네,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런 형태는 많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럼 뭐가 많이 나오냐? 혼합형이라 그래서 535, 3, 535 라든지 335, 3, 335 사실 잘 안 나오긴 하는데 네. 이제 요 밑에 거는 잘 안 나오고 자 위에 거는 좀 많이 나오는 형태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말하냐면 5번 떨어지고 3번 오르고 5번 떨어지고 자 3번 오릅니다. 그리고 5번 떨어지고 3번 오르고 5번 떨어집니다. 네, 이 형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535, 535 이제 3 이런 형태인데 이런 거를 이제 비트코인에 직접 적용할 수가 있을까? 네, 그런 형태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또 용어를 하나 이제 말씀드리는데 이 삼각수렴 형태에서는 보통 이제 A, B, C, D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요. 그리고 여기서 535라든지 335에서 이 3은 A, B, C 파라고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요 정도 용어를 좀 잡고 가시면 되겠고 네, 비트코인을 이제 4시간 봉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ABC, ABC, ABC 파 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큰 관점에서 좀 이제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제 ABC, ABC, ABC 파 그래서 이제 ABC 파 그러니까 ABC 파가 하나의 또 A를 이루고 또 상승할 때 ABC 파가 또 B를 이루고 하락할 때 또 ABC 파가 C파를 이룬다 라고 또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요 하락장을 또 어떻게 볼 수가 있냐 보시면 자 이게 이제 5파 그리고 그래서 이제 1, 2, 3, 4, 5파 그리고 1, 2, 3파 1, 2, 3, 4, 5파까지 네, 이렇게 이제 보는 또 관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시면 이제 요게 또 이제 한 파가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535로 이제 하락을 했는데 여기 요 조정 구간에서 이제 입장에서 보시면 네, ABC, ABC, ABC에서 이제 이렇게 A파 이렇게 이제 B파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C파 만들어지는데 사실 여기가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면 자 여기서 보시면 얘가 1, 2, 3, 4, 5파로 엘리엇 카운팅을 할 수가 좀 애매하게 올라가요. 예를 들어서 1, 2, 3, 4, 5파 약간 요런 형태가 있으면 5파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엘리엇 5파가
4시간봉 입장에서는 잘 안 나오고 30분봉에서는 뭐 나오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저희는 지금 장기적인 추세를 좀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4시간봉으로 보고요. 그래서 이제 ABC파로 이제 보고 D파를 아마 제 생각에는 여기 조정받는 요 D파, E파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요 하락 임펄스를 말할 수가 있어서.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기에서 이제 하락 임펄스로 1, 2, 3, 4, 5로 이제 떨어진다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봐야 되냐. 하락 임펄스로 이렇게 떨어져야지. 자, 여기 요 그림판에 이제 적었던 거 확인하시면 제일 중요한 게 가장 마지막 하락에는 항상 5파가 등장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삼각수렴으로 3333 하고 이제 하락할 때 또 이제 5파로 535라든지 335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임펄스라는 이제 마지막 하락 5파를 이제 항상 남겨두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저는 이제 여기를 하락 5파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네, 자 보시면 5월 23일, 6월 8일, 그리고 6월 21일 이렇게 세 개의 특징이 뭐냐면 계속 신저점을 갱신하면서 계속 RSI는 높아집니다. 무슨 말이냐? RSI가 높아진다. 저점을 갱신하면서 RSI가 높아진다. 상방을 결정하는 어떤 신호인 거죠. 근데 이런 하락장에서는 신저점을 한 번 갱신한다고 해서 상방을 이제 보지 못하고요. 한 번 더 강력한 이제 상방을 보기 위해서는 한 번 더 이제 엘리엇 파동의 하락을 통해서 저점이 갱신되면서 RSI가 높아진다는 어떤 형태를 확인해야 되는데 다음과 같이 6월 22일 날 월요일인 것 같습니다. 대하락을 한번 맛보면서 RSI가 크게 떨어질 줄 알았더니만 오히려 그러지 않았다. 오히려 매수 심리가 굉장히 강해졌다. 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제 이 하락 5파를 통해서 전체 이 535, 335, 33333, 535, 335 네, 이런 느낌의 이 엘리엇 하락 임펄스 파동을 모두 만족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부터 상방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RSI가 그렇다면 현재 흐름은 왜 그러냐에 대한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잘 보시면 여기 하락 임펄스 기준으로 자 ABC, ABC, ABC가 떴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엘리엇 파동을 또 볼 수 없는 게 1, 2, 3, 4, 5파가 정확하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 2, 3 요거 1, 2, 3 그러니까 A-1, A-2 네, 4시간봉으로 다시 보면 A-3 해서 이제 전체 요거를 이제 A파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좀 지저분하니까 다시 좀 쓰면 네 이거를 다시 좀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A파 그리고 자 AB 그러니까 B-1, B-2, B-3가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삼각수렴이라면 B-3가 여기 가겠죠. 그리고 만약에 삼각수렴이 아니다 뚫린다 그러면 밑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A, B거나 여기 B입니다. 그래서 이제 C가 만들어질 때는 보통 요 A파만큼 이제 올라간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아니면 네, 요 파동인데 네, 요거는 이제 다시 한번 보셔야 되는 게 A, B, C 맞고 하락 임펄스 한 번 더 맞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하락 임펄스를 어디서 맞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A, B, C가 터졌다는 건 여기 3파가 터졌다는 거기 때문에 어디선가 또 하락 임펄스가 또 터질 수 있습니다. 자, 제일 좋은 건 여기 위에서 임펄스 하락 임펄스 짧게 터지고 위로 이제 다시 강한 임펄스 터지면 이제 상승장으로 확실하게 볼 수가 있는데 아직은 어디에서 B파가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이제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 네, 장세를 이제 좀 예측을 해보고요. 그래서 이제 좀 다시 정리를 좀 드리자면 자, A, B가 여기거나 여기입니다. 그래서 대충 이제 간략하게 이제 사실 지지점을 좀 잡아보면 3,650만원 선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반등이 어떻게 나오냐
반등은 A파만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A, B, C파를 어떻게 이제 불규칙 파동으로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불규칙 파동 약간 요런 기준이라면 여기서 다시 한번 임펄스로 1, 2, 3, 4, 5가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좀 조심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C파가 어떻게 올지 모르겠지만 요 삼각수렴에서 터지게 된다면 그 삼각수렴을 요렇게 또 이제 만들어서 이제 밑으로 하락 임펄스를 또 터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대응 방안을 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이제 오늘 내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B파가 여기서 터질지 3830 쯤에서 터질지 아니면 3650쯤에서 B파가 이제 만들어질지 아직 뭐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여기서 삼각수렴 만들어서 여기서 C파를 위로 올리는 게 중요하죠. 근데 이제 잘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RSI를 좀 확인해 봐야 될 텐데, 이제 4시간봉 기준에서 일단 RSI는 보겠습니다. 4시간봉 기준에서 여길 봐야 되겠죠. 이제 뭐 비스무리하거나 아직은 이제 4시간봉이 다 완성된 게 아니라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이 좀 RSI가 좀 진정되는 RSI가 패턴이 좀 나오자마자 좀 방송을 키거나 좀 하거나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혹시 이제 알트코인에 대해서 궁금해할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이런 상방 기준으로 가게 된다면 제가 유심히 보는 이제 알트코인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메이저 알트죠. 이클과 하나는 이제 메디블럭 알트입니다. 이제 보시면 이클 보시면 자, 요 빨간색이 이제 저항선이자 지지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시면 요렇게 저항을 맞고 여기서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점점 죽으면서 지지로 바뀌는 게 보이는데 계속 터치합니다. 5번이나 터치를 했어요. 만약에 비트코인 상방을 가면 요 W자를 크게 그리면서 위로 올라가게 될 거고, 만약에 여기서 비트코인이 떨어진다 그러면 여기에서 삼각수렴 실패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요 그래프를 한번 차트를 패턴을 다시 분석해야 되는데, 일단은 1차로 58,000원을 일단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일목구름표의 요 클라우드의 요 매수에 대한 최소 1차 요 지지값 신 58,000원을 먼저 봐야 되겠고요. 58,000원에서 역시나 이렇게 한번 반등 일어나는 것으로 보아 요게 이제 지지선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지지선 요 W의 꼭지인 요 W 가운데 선인데, 요거는 이제 조금 좀 관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클은 요렇게 이제 마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메디블럭 보시면 메디블럭도 똑같습니다. 이클과 똑같아요. 보시면 저항을 3번 맞고 여기에서 이제 거래량이 죽으면서, 근데 이제 오늘 터졌죠. 왜 터졌냐? 비트코인이 갑자기 떨어졌기 때문에 갑자기 요 큰 음봉을 맞았습니다. 근데 이제 메디블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시면 시총이 높지 않은 코인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차트를 이제 뭐 그냥 잠깐 어긋나게 이제 그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그냥 이렇게 일직선으로 그냥 보면 되겠고요. 왜냐면 이제 시총이 작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클은 이런 게 나오면 도망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메디블럭 같은 경우는 시총이 낮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걸 회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은 이제 엘리엇 파동을 그릴 필요가 없죠. 왜냐면 이런 거는 이제 거래량과 패턴으로만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 어떤 종목들이기 때문에 시총이 낮아서입니다. 시총이 높은 것들은 이제 엘리엇 파동이 좀 먹히는데, 시총이 낮은 것들은 엘리엇 파동의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딱 보시면 다시 지지받고 올라가는 거 보이죠? 그래서 오늘 내일로 예를 들어서 64.8이라든지 직전 고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차트 기준에서 직전 고인 66원을 통과할 경우에는 크게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예측하겠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요 비트코인이 하락 5%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드시 59원이라든지 60원에서 손절 라인을 꼭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알트코인까지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요. 기존에 제가 센티넬 프로토콜을 사실 이제 분석을 해서 보시면 요 4시간봉 기준에서 저점을 계속 올리고 하는 모습을 보고 센티넬을 이제 진입을 해서 이제 크게 이제 수익을 본 경험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제 이번에도 메디블럭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비트코인이 좀 잘 버텨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 삼각수렴 B파를 삼각수렴 안에서 이제 만들었으면 좋겠어서, 이런 관점에 있어서는 메디블럭을 살만
하지만 빗파가 밑으로 떨어질 경우에는 메디블록을 빠르게 손절을 하는 거를 이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비트코인에 대한 상황을 알아봤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비트코인의 요 삼각수렴 패턴 안에서의 RSI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다시 한번 방송을 중요한 어떤 차트가 나올 때 다시 한번 방송을 키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코인트레이더였습니다.